번에 정말 크게 난 적이 있어요. 네, 택시를 타고 가다가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 뒷좌석이다 보니까 방심을 하고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택시가 다른 차와 부딪히면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박아가지고 좀 크게 다쳐서 여기 그 치아가 앞니 네. 두 개가 지금 이게 빠졌다가 다시 넣은 거예요. 또 출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 뭐 아주 뭐 수처하고 난리가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한방병원에 가서 한 3주 정도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았던 그런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그 뭐 전좌석 안전벨트 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또 바뀌었던데 그렇죠. 정말 그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 근데 이제 요게 또 보면은 초반에는 잘 안 나타나다가 시간이 1주, 2주, 3주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러저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정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윤홍희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어지럼증 이런 것도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봐서 처음에는 몰랐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핑 돌아가지고 정말 얼마나 당황을 했던지 그런 아주 아픈 기억이 있고요. 또한 어떤 그 정신적인 그런 장애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들도 상당히 큰데 내가 어느 정도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사고를 당했거나 큰 충격을 당했을 경우에 그때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불안감, 또 우울한 감정들, 또 분노, 억울함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어느 정도는 최소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한의학에서 한의학과 침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다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내 몸이 아프거나 변화가 느껴지면 바로 병원을 찾기 마련인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처음에는 또 부모님들이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별로 애들이 아프다고 표현도 안 하고 또 똑같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만 한의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애들도 찬찬히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어느 정도 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좀 밤에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킨다든가 잠을 잘 못 잔다던가 불안해한다던가 뭐 갑자기 뭐 운다던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또 대변도 약간 또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좀 푸른 똥이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애들도 꼭 데리고 오셔서 한약으로 어느 정도 마음 또 안정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한의학이나 침치료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두고 보시지만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환자 중에 한 분도 그분은 교통사고 당한 지 한 1년이 지나갔던 분인데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한의원에는 치료를 한 번도 받지를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계속 허리 아프고 목이 아프고 목이 잘 돌아가지 않고 손목에 통증이 심하고 이래가지고 1년이나 지나서 사실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다행히 그분이 뭐 합의는 아직 안 하신 상태여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침치료 또 약침 한의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리치료 특히 한약이 들어가가지고 특히 한약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생긴 그런 손상으로 인한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한약 치료 또 침 뭐 물리치료 꾸준히 받으면서 거의 통증이 거의 80~90%는 좋아졌다. 이렇게 만족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요인들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유발되는지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윤미나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예, 아무래도 하지 정맥류를 유발하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 어머님도 이제 호소를 많이 하셨듯이 일단은 연세가 드실수록 특히 40대에서 50대 이상이 될수록 거의 발병하는 률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면 이것들이 어느 정도는 혈관의 노화라던가 또 하지의 근육의 노화로 인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상당히 더 많은 빈도수를 보이세요. 특히 여성들은 어느 정도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체중이 급격하게 늘었다가 또 빠진다던가 또 혈액순환이라던가 혈류량 이런 부분들에 큰 변화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또 하지정맥류가 보면은 여성 호르몬과도 상당히 연관이 많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생리하고도 연관이 된다던가 또 폐경 이후에 많이 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들에게 훨씬 더 많은 그런 빈도수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 압력이 많이 하체로 모이는 경우에 많을 수밖에 없으시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앉아 계시거나 서 있는 직업들 상당히 많으시죠. 주변에 보면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뭐 유전이라던가 외상에 의해서도 발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윤민아 원장님, 한의학에서는 이 하지 정맥류를 어떻게 현재 바라보고 있나요? 예, 우리 한의학에서는 고대 문헌들을 쭉 제가 찾아보면은 근류다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근육 할 때 근자를 쓰고 류자는 하지정맥류 할 때 류자면서 혹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되어 있는 표현이 이제 아주 단단하면서도 자주 새기면서도 울퉁불퉁 혈관이 튀어나와서 들어가지 않는다. 지렁이처럼 꽈배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근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근류, 하지정맥류를 유발하는 원인들은 한의학적으로는 어혈, 피가 제대로 순환이 되지 못하고 정체가 돼 있다던가, 다음과 같은 노폐물이 쌓였다던가, 또 기운이 아주 탁해지고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긴다던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간에 화가 많아서 우리 몸에서 혈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혈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이런 부분들이 유발이 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는 어느 정도 그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치료가 기본이 되면서 이 사람이 약한가 강한가, 허한가 실한가를 잘 살펴서 한약을 꼭 써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밖에 하지 정맥류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나 체조 방법들도 있을까요? 예, 오늘 제가 2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정맥류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동작. 또 미리 이미 하지정맥류가 왔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진행이 빨리 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동작 2가지인데요. 이제 발끝치기, 첫 번째는 발끝치기예요. 요 발바닥이 이렇게 좀 정면을 보게 한 상태에서 발을 최대로 벌리면서 탁탁, 요 엄지발가락 쪽을 탁탁탁탁 부딪혀 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하체의 기운 순환이 아주 강해지고 하체의 근력도 강화가 되고 혈관들이 아주 어혈들도 빨리 풀릴 수 있도록 순환이 확실히 빨리 되세요. 그래서 요거를 하루에 최소 100개에서 1000개 가까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예방과 치료 효과가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2번째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모관 운동이에요. 모관 운동은 이제 땅에 바로 누우신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직각으로, 땅에서 직각으로 이렇게 세우신 상태에서 거기에서 탁탁탁탁 흔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지만은 어느 정도 혈액의 순환을 도와줄 수 있고 하체 쪽으로 이렇게 그 기혈순환이 계속 정체가 되는 부분들을 예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꼭 이 부분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